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오늘은 유학생들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최근에 유학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고, 유학생분들께서도 조금만 잘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대학 생활 중에 또는 석박사 과정에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는 한테 들었는데 선생님 그냥 어 시간제 취업 파트타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사장님이 캐시 현금으로 주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 많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유학 생활할 때 또는 유학 생활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출입국 관리법,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는 혜택을 그리고 기회를 많이 주는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 법을 잘 지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D2 유학생들 관련해서 생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그냥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처음 시작할 때 시간제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유학생 인턴 활동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유학생이 인턴이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유학생의 인턴 활동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재학, 하나는 이제 D2 비자로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인턴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인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D2의 인턴과 D10의 인턴,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말 잘 여러분들이 숙지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의 법학원이 어, 올해 2024년 12월 21일, 22일, 28일, 29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총 24회, 24시간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문의는 02-888-3300 합격의 법학원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리사님 또는 제 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실 분, 그러니까 이제 12월 4일 날 발표가 되는데 합격하신 분들 강의 들으시면, 실강의로 들으시면 정말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유학생의 인턴 활동 D2와 D10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한국은 유학생들에게 상당히 관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학생, T2로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에게 일정 요건을 준비를 하면, 일반적인 게 이제 학점과 그다음에 한국어인데, 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시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학생 생활 중에 전문 학사는 D2고요. D21. 학사는 D22로 들어오신 분들, 석사는 D23, 박사는 D2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최소 10시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10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무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일을 못 해요. 그리고 한국어가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말고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도 무제한으로 리미틀리스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방학 동안에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방학 때 일을 할 때도 허가를 반드시 받고 일해야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학기 중에 일할 때는 시간제 근로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이고 한국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방학은 제가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도 반드시 시간제 허가를 받고 일해야 됩니다. 시간제 근로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자,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그다음에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점수가 안 되면 10시간밖에 못 해요. 10시간밖에 못 하고 솔직히 주말하고 방학은 좀 어렵다. 그래서 주중 주말 방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걸 7일 합해서 1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1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합해도. 하지만 3급이나 3단계 이상 되면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시간, 또 방학이나 그 부분들도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 또 인증대학 성적 우수자는 일반적으로 A학점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3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 학사인 경우에는 전문 학사하고 학사인 경우에는 3급 이상이 있어야 이런 혜택을 받는데 대학교 똑같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도 3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한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시간이니까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할 수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인증대학이나 성적 우수는 30시까지 가능하다. 인증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리아나 아니면 구글에 2024년 인증대학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대학이 인증대학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성적은 전 학기 성적이 A학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어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은 이제 주중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야간에 이제 주말 방학엔 엄청나게 많이 일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과 석박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3학년, 4학년과 석박사 과정은 4급 이상이에요. 4급 이상인데 한국어가 4급이 없다는 10시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4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인 경우에는 주중에 25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고 3, 4학년 학부 과정인 경우에는 3, 4학년 경우에 4급 4단계 있으면은 주중에서 5시간 그리고 인증대학이라든가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주중에 30시간까지 가능하다. 하루에 6시간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15시간까지 한국어나 그다음에 영어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4급 이상인 경우는 30시간, 우수 대학 같은 경우 35시간인데 영어 트랙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English 트랙으로 들어오신 분들. IBT가 72점, IELTS가 5.5 이상인 경우를 증명을 하는 경우에 언제까지 가능하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다? 원래는 30시간까지 하고요. 이제 이게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15시간만 영어 트랙으로 하는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점수를 증명하는 경우 중 30시간 그리고 이제 성적 또는 인증 대학인 경우는 35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선생님 이건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시간제 근로잖아요. 잖아요. 선생님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인턴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인턴인데 왜 시간제 근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인턴은 시간제 근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학기 중 학기 중이에요. 지금 대학을 D2-1부터 D2-4까지 지금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졸업을 했어요. 학위를 이미 취득한 거예요. 학위 취득인 경우에 어떤 게 달라질까요? 자, 학기 중에 인턴이라는 걸 한번 저희가 봐볼게요. 인턴은 원래 없었는데, 이게 1년 반 전인가 이제 인턴이라는 게 학기 중 대학 생활, 학부생 이상입니다. 학부생에게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제 근로는, 자, 유학생인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로 단순 노무만 가능했어요. 단순 노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학기 중에도 가능했고, 방학 중에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생 중에서는 본인이 전문 인력으로 인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이 경력을 가지고 E7-1 비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반 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유학생에게 인턴 활동이라는 것도 오케이 하게끔 해줬어요. 다만 인턴은 자, E1부터 E7 특정 활동 비자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제 근로만 해당되는 것, 단순 노무만 해당되는 것이 인턴 활동을 언제만 가능하냐면 시간적으로는 학기나 방학 때 가능하지만 인턴은 방학 기간만 가능합니다. 방학 기간만 가능하고 시간제 근로의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도 D2-1에서 D2-4로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첫 번째로 인턴도 똑같이 한국어라든가 한국어가 만약에 없는 경우는 영어 트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영어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들 그다음에 C학점 이상 있어야 된다. C학점은 전 학기예요. 전 학기. 이 요건을 충족을 하고 시간제 근로 그다음에 인턴이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고 인턴은 시간제 근로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뭐?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근로계약서면 인턴은 인턴 계약서고 또 하나는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좀 변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영어가 가능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 후에, 허가 후에,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나 또는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출입국에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된다. 자, 유학생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자, 이때는 D10-1이라는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구직 비자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구직 비자에서는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인턴은 E1부터 E7 특정 활동 비자에 있는 그런 전문 인력 비자군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절차가 간편하게 됐습니다. 간편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학생 중에서 만약에 인턴을 하는 경우는 E1부터 E7까지 하는 것은 동일한데 한국어가 포함되고 C학점 이상이 포함되는데 자, 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다? 뭐 한국어가 필수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필수가 아니고 D1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인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인턴 활동은 허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 시작하고 15일 이내에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신고예요. 신고라는 개념이에요. 출입국에 팩스 신고든 신고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허가를 받는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유학생 분들이 자, D2-1 전문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자, 시간제 근로로 단순 노무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한국어에 따라서 주중에, 뭐 주말은 상관없죠. 주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고 방학 중에도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래는 이렇게 단순 노무 직종만 하다가 자 인턴 활동으로 전문 직종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인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비자인 E1부터 C7 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는 제도를 방학 중에만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는 학기 중뿐만 아니고 방학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자 인턴은 방학 중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1부터 E7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시간제 근로처럼 한국어와 그다음에 전 학기가 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 또 D2 비자에서 인턴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출입국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졸업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 구직 비자로 D10 원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구직 비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E1부터 E7 영역 내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나 필요 없다. 인턴 활동은 다만 전문 직종에서 인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턴 활동을 할 때 대학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D10 원 비자 받은 경우에는 자, 인턴 활동을 사후에 신고해야 된다. 사후라는 거는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 언제부터? 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만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엄청 간단해졌죠?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드린 거예요. 유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뿐만 아니고 방학 중에는 인턴 활동까지 가능하는데 시간제 근로와 인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유학 중에 시간제 근로는 단순 노무만 가능하고 학기 중 방학 다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학기 중에 유학 중에 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다? 방학 동안만 가능하다. 그리고 영역은 단순 노무는 안 되고 전문 영역만 가능하다. 반드시 허가를 받고 나서 일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는 경우에 구직 비자인 T10 원 비자로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인턴은 전문 직종 E1부터 E7 영역이고 인턴 활동을 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자, 인턴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만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구직 비자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학기 중에 시간제 근로나 인턴 활동은 반드시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 학기 중에 시간제 근로라든가 인턴은 영어로 되어 있는 분도 가능하잖아요. 영어로 되어 학기를 졸업하는 분도 상관없는데, 자, D10 비자에서 인턴십 할 때도 한국어가 필요 없다. 다만, D10 비자로 인턴이 아닌 시간제 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제. 그 경우에는 한국어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나 5단계가 없으면 시간제 취업이 D10 비자 받고 못한다. 그래서 영어로 English 트랙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학사나 학부 과정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시간제 근로, 인턴 다 가능하지만 D10 비자 받고는 인턴밖에 못한다. 그다음에 D10 비자 받고 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뭐요? 반드시 한국어 사회통화 4단계, 5단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유학생의 인턴 활동 관련해서 D2나 D10으로 했을 때 인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구독자가 11,600명입니다. 자, 11월 달에 12,000명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시고요. 합격의 법학원 강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2월 21일과 22일 토일, 28일, 29일 토일 해서 총 4일에 걸쳐서 24강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루 6시간이고요. 합격의 법하고 02-888-33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강의를 들으시는 게 엄청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visa in korea 장인.com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